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가능 범위가 한층 늘어난 건데요.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성화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본부의 예산 편성과 심사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한강 4대 핵심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절차를 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강 통합 선착장 사업 등 한강 4대 핵심 사업 절차 이행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단이 시급성을 판단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시안적인 추경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창공원하고 요창운동장을 이제 국민기금관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산이. 이렇게 좋은 뜻깊은 사업에 왜 금년 본예산이나 전년도부터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왜 추경이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 미리 사전에 추진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또 검토를 해서 해야 된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고정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관련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지적한 겁니다. 보훈처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8명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는 용산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제안 등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해방촌 신흥시장 도시재생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만 맡겨두지 말고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재생하는 데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많이 있잖아요. 해방촌에 공공건축가 없죠. 요청할 경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해서 나간 것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그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지역에 경쟁력 있는 게 뭔지 좀 같이 고민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해방촌이 광복 및 6.25 이후 남산 밑에 정착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달리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와인바, 커피숍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두고 공공건축가나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해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업지별 센터가 아니라 자치구별 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구청과 협의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조금 어쨌든 이 사업이 사업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 성북동은 성북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장위동의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같은 구 내에서도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주체가 이분화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시행 중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주택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청년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방학동 도봉소방학교 부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건립을 확정하고 다른 혁신파크와의 차별화를 주문했습니다. 혁신에서 말이 붙이는데 사실 지금 은평에는 서울혁신파크도 사실은 촘촘한 평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대를 청년으로 맞춘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동북권 혁신파크는 청년 혁신단체 입주와 청년 벤처기업 공공판매장 조성 등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는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와 강남구의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업 중인 창업문화복지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제설계 공모전 당선자 업체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건축사가 그 남산 예장자락 대성사업 설계업체하고 같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다른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설계가 잘못되어 청량오류로 사업이 잘못되어서 한 1년간 공사가 지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벌점 부과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없이 국제 설계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한 것을 두고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타한 겁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9월 12일 성북구청 및 성북 4 재개발 해제구역을 현장 방문해 해제구역 현황 및 쟁점 사항, 빈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포기하든가 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만 그분들이 자유롭게 집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지상권 행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북 4구 지역은 2015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뒤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간의 재개발에 투입되었던 매몰 비용을 놓고 수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2015년 1월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급속한 마을 공동화가 진행된 결과 빈집이 급증하면서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빈집 정비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건물주와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빈집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9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사람,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만큼 사람을 중심에 둔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정책이 특히 많은 의미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역 주민과 사회의 참여인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